야, 그런데 아무리 남의 서부권이라 해도 너무하다시피 이 물 보십시오. 완전히 흙탕물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탁도, 그러니까 탁도 약 7 정도 되는 그런 탁도를 가진 물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도 감성돔이 있으시고 물론 하겠죠. 그러나 이 미끼를 어떻게 보고 먹을 수 있는지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진도에 가서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진도에도 이렇게 흙탕물이었습니다. 통상 남해안 갯바위 주변의 혼탁도는 4에서 5의 수치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김문수 프로가 위치한 갯바위 주변은 어림잡아 혼탁도 7수치에 버금가는 아주 흐린 물이라 김문수 프로도 사뭇 걱정이 앞서는가 보다. 현재 상황은 중날물에서 간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이 간조니까 지금 거의 간조 시간이 다 돼갑니다. 물이 조류의 흐름이 이렇게 와 닿네요. 참으로 고약합니다. 저 건너편에 물이 비끼는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미 낚시하시는 한 분이 감성돔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뒤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물이 이렇게 와닿죠. 우리는 이런 지형을 어떻게 명명하나 그러면 물맞이라 그럽니다. 물맞이는 이렇게 와닿은 조류가 제가 서 있는 이 부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전되면서 갈라지죠. 한 조류는 저렇게 흘러가고 한 조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당히 낚시하기가 고약한 그런 조건을 구현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거의 고기가 갯바위 발밑에서 묵니다. 그러나 제가 발밑에서 이렇게 밑밥을 주고 채비를 넣으면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밑밥을 쫙 멀리 줘서 물고기를 불러내는 그런 체제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채비도 멀리 던져서 천천히 흘러 들어오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애기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밑밥도 아주 멀리 던져줘야 되고 채비도 멀리 던져야 됩니다. 이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초리끝 앞에 이렇게 남용되는 원줄을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사려줘야만이 만약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히팅이 아주 용이하죠. 물맞이를 포인트로 선정할 경우에는 채비와 밑밥을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방향으로 던져 갯바위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감성돔을 밖으로 유인하여 입질을 받는 테크닉을 요구한다. 흘러온 채비가 갯바위 가장자리에 다다라 비켜가는 조류에 움직일 경우에도 무작정 원줄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초리대를 이용하여 살며시 채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이러한 물맞이 포인트에서의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입질이다. 찌가 깜빡거리는 것으로 보아 녀석이 살며시 미끼를 물었다 놨다 하는 모양이다. 녀석이 불안함을 느끼는지 미끼를 건드리는 모습이 아주 조심스럽게 느껴진다. 김문수 프로도 미세한 입질을 주시하면서 섣불리 건드려보지 못하고 있다. 숨이 막히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걸려들었다. 김문수 프로의 발에 힘이 실어지는 것으로 보아 영락없는 감성돔이다. 김문수 프로는 단번에 녀석을 제압하고 큰 요동 없이 수면 위로 녀석을 띄워버린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걸려든 감성돔과 실랑이가 길어지면 주변에 있는 감성돔의 무리를 흩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걸려든 물고기를 처리해야 한다. 오늘의 첫 감성돔이다. 뜰채에 담겨 올라온 녀석은 40cm급을 조금 넘기는 멋진 녀석이다. 도착하여 첫 감성돔의 모습을 확인한 김문수 프로는 평소와 달리 모든 행동을 달리하며 다시 조금 전의 방법으로 감성돔 낚시에 돌입한다.
실로 숨이 막히는 광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갯바위 가장자리를 넣을 때는 굉장히 정석을 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갯바위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갯바위 신발을 그러니까 스파이크, 핀으로 된 갯바위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펠트나 혹은 이런 그런 갯바위 신발을 가지고 올랐어야 소음을 줄일 수가 있죠. 굉장히 지금 바로 발 밑에서 감성돔 입질을 기대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두 번째 파이팅이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김문수 프로는 발 아래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두 마리째 감성돔을 낚아내고 있다. 45cm급의 감성돔이 들채에 담겨진다. 이렇듯 갯바위 감성돔 낚시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지며, 그렇게 주어지는 포인트에 따라 공략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진다. 마치 호수를 연상케 하는 주변 전경과 어우러지는 감성돔 낚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논이는 감성돔을 꿰어내어야 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정숙이 우선이라고 한다. 또 마치 일본 이웃나라 대마도에 와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으쌰. 이 감성돔도 이렇게 미끼가 눈에 보여야 입질을 할 게 아닙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뭉쳐진 밑밥을 이렇게 주고 제 채비, 그러니까 제 미끼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밑밥으로 하여 밑밥용 크릴새우만 이렇게 찌는 데 던져서 채비와 같이 흘러내리게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려오는 밑밥용 크릴새우를 따라서 이래 감성돔이 움직이다가 미끼를 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조형물이 있어야 감성돔이 은신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는데, 이렇게 뻘물이 진다는 이유는 이 바닥 자체가 펄지대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치에 스텔스를 넣고 1.25 목줄을 약 한 4m 정도 했습니다. 4m 정도 이렇게 길게 하고 감성돔 바늘 3호 바늘이죠. 3호 바늘 이렇게 3호 바늘 하여 채비를 마감하고, 바늘에서 연회대와 마찬가지로 한 50cm 위에 이렇게 비봉돌 하나를 이렇게 물렸습니다. 확실히 입질이 빨리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낚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한 마리의 대상어종을 만나기 위하여 구성되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과학이라고 한다. 찌와 수중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작은 바늘 하나까지 현장 여건을 생각하여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곧 낚시라고 한다. 아무리 값비싼 장비며 소품들이라 하여도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적절함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자브가 건드린다는 것은 자브가 이 미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브가 볼 수 있으면 감성돔도 당연히 미끼를 볼 수 있겠죠.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갯바위 주변에 머물고 있던 감성돔들이 모두 가버렸는지 잡어들의 성화가 시작되고 있다. 물맞이 낚시 방법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채비가 와닿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채비가 내리지도 않고 그냥 와닿아 버립니다. 상당히 피곤한 방법이죠. 물맞이 포인트에서의 낚시는 자칫 잘못하면 채비가 내려지지 않고 곧장 찌를 따라 흘러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채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조류를 따라 흘러들어오던 찌가 예사롭지 않다. 뭔가가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작은 예신이 들어온다. 드디어 걸려들었다. 이번엔 야, 힘이 장사네요, 장사. 조류를 따라 천천히 흘러들어오던 찌에 미세한 예신이 들어온다. 원줄을 살며시 당겨 미끼를 놀려도 보고 숨막히는 신경전이 또 한 차례 펼쳐질 모양이다. 빨리 들어가면.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감성돔이다. 김문수 프로는 발밑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걸려든 감성돔을 한치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면 위로 띄워버린다. 이걸 시야를 좋다, 그죠? 이번에도 40cm급을 훨씬 넘기는 아주 준수한 씨알의 감성돔이다. 장사 감성. 참으로 감성돔들의 낙원이다. 근래에 보기 드문 조과가 이어지는 것 같다. 또다시 미끼를 띄워 채비를 던져보는 김윤수 프로. 항상 밑밥은 품어서 주는 것이 좋죠. 이런 어두운 곳에서는 품어서 주고 봉도를, 목줄을 최대한 유연하게 봉도를 도래 방향으로 올려줘라.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물이 어두운 곳에서는 그게 특효약이네요. 거의 간조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게 밀어붙이던 조류의 흐름이 완만해졌다. 조류의 흐름이 완만해지자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들어오던 감성돔의 입질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져 버렸다. 김문수 프로는 비켜나가는 조류가 흘러가 합류되는 조경지대를 찾아 밑밥을 뿌려 또 다른 포인트를 구성하려 한다. 멀리 조경지대를 공략하던 김문수 프로가 감성돔의 당찬 입질을 야, 어렵게. 결국은 해요. 빠지기를 안 해. 잠시 주춤했던 분위기가 또다시 고조되며 갯바위는 또 한 차례 긴장감이 맴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은 또다시 물속으로 곤두박질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해보지만 게임의 우선은 김문수 프로에게로 돌아간다. 시작했다. 서서히 흰 어체를 번쩍이며 항복을 하듯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감성돔은 얼핏 보아도 50cm급 체구의 감성돔이다. 밑밥이 들어간 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감성돔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식인데 감성돔 낚시는 자리를, 포인트를 자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꾸준히 한 곳에 입질이 없더라도 계속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감성돔 낚시는 꾸준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하는 집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입질이 없어도 선택된 포인트에 꾸준히 밑밥을 던져주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감성돔이 들어오기 때문에 잠시 입질이 뜸하다고 하여 자리를 옮기는 행동은 감성돔 낚시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뭔가 모르겠네. 입질이다. 김문수 프로의 날카로운 챔질이 이어진다. 잠시 쉴 틈도 허용하지 않고 연신 이어지는 파이팅에 뜨겁게 달구어진 갯바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가느다란 목줄이 행여나 갯바위에 상할까봐 살며시 걸려든 감성돔을 달래는 김문수 씨의 모습이 무척 신중하게 느껴진다. 이번에도 그렇죠. 40cm급을 넘기는 아주 준수한 씨알의 감성돔이다. 우리나라 남해 동부권 고성만, 자락만도 이렇게 감성돔 낚시에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5일 정도 고성만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감성돔
정말 구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새벽에 어판장에 가게 되면 산더미처럼 이런 감성돔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뻥치기입니다. 그저 물고기가 된다 그러면 밤새 할 것 없이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고기를 잡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요, 감성돔이 놀라게 되고, 놀라게 되면 산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항폐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흥권 갯바위는 뻥치기가 없답니다. 이 자체적으로 뻥치기를 건절시키고 뻥치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줍지 않은 갯바위에서도 이런 좋은 씨알급의 감성돔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자,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대마도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 하네요. 우리 낚시하는,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 매니아들이 가장 우상으로 삼는 이 감성돔입니다. 지천에 널려야 할 감성돔이 구경하기가 차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연을 배신하는 겁니다. 자,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나로도 내마는 정말 감성돔들의 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준수한 씨알급의 감성돔들이 한가롭게 논이고 있는 곳이다. 언제라도 찾아온 갯바위에서 오늘처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우리네 낚시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낙원일 것이다. 철수 시간을 앞두고 던져놓은 채비에 어신이 전해진다.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감성돔의 입장.